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만 가지 생각 5가지 정리법 책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5가지 도표를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 5가지 도표만 사용할 줄 알면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표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소개해 드릴 겁니다. 먼저 도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2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눈앞의 문제를 정리하고 싶을 때 쓰는 상황 파악 도식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을 때 쓰는 대책 검토 도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 도표입니다. 트리 도표는 트리 구조의 도표입니다. 트리 도표를 상황 파악 도식으로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신입사원 이신입이 있는데 이 신입은 선배가 시킨 일을 착각하거나 빠뜨리곤 합니다. 이 신입이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트리 도표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지시한 내용 중 확인할 사항을 6하 원칙에 따라 정리를 합니다. 이 6하 원칙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고 중복되지 않고 세 항목 이상이므로 트리 도표를 사용하여 정리할 때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 대책 검토 도식으로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중견 직장인 박 과장은 매주 회의 때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회의가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트리 도표를 그렸습니다. 회의가 늦게 끝나는 원인을 시작 시간이 늦다, 보고 시간이 길다, 토론 시간이 길다 이 3가지 원인으로 나누고 각각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온 8가지 대책을 회의 참가자들의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표는 벤다이어그램입니다. 벤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중복되는 부분을 공통으로 묶어서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신입은 회의록을 작성할 때 실수가 많아서 혼나곤 합니다. 이런 실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은 부정확하게 적고 회의의 기본사항도 부정확하게 적고 전문 용어는 부적절하게 사용함. 이 3가지 실수의 공통점을 묶어보니 이 신입은 집중력과 이해력과 확인 이 3가지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 과장은 업무 지시를 내려도 부하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본인의 지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생겨서 당장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벤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적어서 묶어본 결과 지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낮다는 3가지 키워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각각 키워드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면 지시 방법이 훨씬 개선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도표는 매트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인데요. 모양이 간단하고 분류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나누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 정리가 산만한 이 신입은 필요한 서류를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소모합니다. 왜 자신은 서류 정리를 못하는지 매트리스를 이용해 이렇게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나누다, 버리다 이 2가지 시점으로 파악하여 서류 정리는 나누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다음 박 과장은 약속한 납품일을 지키지 못해서 단골 거래처에서 불만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박 과장은 다음과 같은 매트리스를 그렸습니다. 매트리스로 문제의 원인을 문제가 발생한 시기, 책임 소재 이 2가지 시점으로 원인을 정리하고 각각 알맞은 대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네 번째 도표 점 그래프입니다. 점 그래프는 수치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좋고 가로 세로축 그래프에 점을 찍어서 해당 점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박 과장은 연봉 협상에 앞서서 본인의 성과를 어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 그래프를 사용하여 이전 분기와 이번 분기에 자신의 실적을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실적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 것을 확인했고 가로 세로축에 적절한 기준을 세워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네, 다음 이 신입은 일이 한꺼번에 오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점 그래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업무의 급한 정도와 작업 기간에 따라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이제 이렇게 수치화를 시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도표, 플로우 도표입니다. 플로우 도표는 순서와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서 문제 원인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신입은 날마다 야근을 합니다. 특별하게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항상 야근을 하는 걸까요? 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하여 플로우 도표를 그려보았습니다. 네, 문제 상황인 잦은 야근의 원인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업무를 나누는 데 서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박 과장은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스쿠터 판매 대수가 늘지 않자 판매 부진을 만회할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플로우 도표를 그렸는데요. 3가지 사회적 배경에서 도출해낸 기획은 출퇴근용 스쿠터를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도표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예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업무 상황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도표를 사용하여 정리하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